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냉정한 시험이 뭘까요? 바로 5급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입니다. 학벌도 인맥도 배경도 소용없어요.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이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보면 진짜 명문대가 어디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25년 12월 인사혁신처가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이 5개 시험의 최종 합격자 출신 대학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험들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국가고시로 분류되는데요. 합격률이 1에서 2%에 불과한 극한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를 보면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허구인지 숫자가 잔인하게 증명해버렸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진실의 시간입니다. 공동 20위 대학들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5급 공채 합격자 1명을 배출한 대학들입니다. 총 15개 대학이 이 구간에 있는데요. 1명이라도 배출했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5급 공채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아시잖아요. 울산대학교는 기술고시 1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합격자를 내지 못했으나 올해 다시 이름을 올렸어요. 인하대학교는 기술고시 1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꾸준한 성과를 이어갔고요. 전북대학교는 법원행정고시 1명, 한국항공대학교는 기술고시 1명을 배출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군사관학교 행정고시 1명, 부경대학교 기술고시 1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고시 1명, 서울교육대학교 행정고시 1명, 영남대학교 행정고시 1명 등이 합격자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대학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법원행정고시 1명을 배출했는데 지난해 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예요. 경희대학교는 더 충격적입니다. 행정고시 1명만 배출했는데 지난해 7명에서 무려 6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건국대학교도 기술고시 1명에 그쳤고요. 경인교육대학교 행정고시 1명, 경찰대학 행정고시 1명, 광운대학교 기술고시 1명까지 합쳐서 총 15개 대학이 1명씩 배출했습니다. 공동 17위 합격자 2명 배출 대학들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기술고시 1명, 법원행정고시 1명으로 총 2명을 배출했어요. 방송대가 5급 공채 합격자를 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포항공과대학교는 행정고시 1명, 기술고시 1명으로 총 2명을 기록했습니다. 포스텍이 2명밖에 못 냈다고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포스텍은 학교 규모 자체가 작고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이나 연구직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단국대학교는 행정고시 2명을 배출했는데 지난해에는 합격자가 단 1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다음은 공동 15위의 대학들입니다. 합격자 3명 배출 대학들이죠. 카이스트는 기술고시 3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5명에서 2명 줄어든 수치지만 카이스트도 포스텍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숫자예요. 아주대학교는 행정고시 1명, 기술고시 1명, 외무고시 1명으로 총 3명을 배출했습니다. 시험 영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지난해 0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 거라 더 의미가 있어요. 14위는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는 행정고시 2명, 기술고시 2명으로 총 4명을 배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2명 증가하며 지방 거점 국립대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음은 공동 10위인 대학들입니다. 합격자 5명을 기록한 대학은 4곳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행정고시 2명, 기술고시 2명, 입법고시 1명으로 총 5명을 기록했어요. 지난해 1명에서 무려 4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부산대학교는 행정고시 2명, 기술고시 2명, 외무고시 1명으로 총 5명을 유지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행정고시 2명, 기술고시 1명, 외무고시 1명, 입법고시 1명으로 총 5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2명에서 5명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고시 5명을 배출했습니다. 다만 전년도 6명에서 1명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국대는 5명을 배출했어요. 반면 건국대는 기술고시 1명에 그쳤습니다. 홍익대도 법원행정고시 1명뿐이고요. 동국대가 건국대, 홍익대보다 5급 공채에서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이게 한 해만의 현상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추세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어요. 다음은 9위인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행정고시 5명, 외무고시 1명으로 총 6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대 중에서는 압도적 1위죠. 다음 8위는 총 13명을 배출한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행정고시 8명, 기술고시 2명, 외무고시 1명, 입법고시 1명, 법원행정고시 1명으로 총 13명을 배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2명 증가했고 전 영역에서 고르게 합격자를 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중앙대 13명은 이화여대 6명의 2배가 넘고 동국대 5명의 2.6배입니다. 중앙대가 한 단계 위에 있다는 걸 숫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7위는 서강대학교로 중앙대학교보다 3명 더 많은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행정고시 6명, 기술고시 3명, 외무고시 4명, 입법고시 2명, 법원행정고시 1명으로 총 16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이에요. 6위는 총 1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행정고시 5명, 기술고시 1명, 외무고시 8명, 입법고시 2명, 법원행정고시 1명으로 총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외무고시 8명이 압도적이죠. 외무고시 특화형 대학이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예요. 서강대 16명, 외대 17명으로 1명 차이입니다. 사실상 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분포를 보면 차이가 있죠. 외대는 외무고시 집중되어 있고 서강대는 전반적으로 고른 편입니다. 5위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행정고시 7명, 기술고시 11명, 외무고시 3명, 입법고시 3명, 법원행정고시 2명으로 총 26명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기술고시 11명이 눈에 띄는데 한양대 공대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4위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행정고시 15명, 기술고시 9명, 외무고시 6명, 입법고시 3명, 법원행정고시 4명으로 총 37명을 기록했습니다. 행정고시 15명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전 영역에서 고르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37명과 한양대 26명의 차이는 11명입니다. 10명 넘게 차이나요. 성균관대가 한양대보다 압도적으로 앞선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최근 몇 년간 성균관대의 5급 공채 성과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3위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행정고시 19명, 기술고시 9명, 외무고시 12명, 입법고시 5명, 법원행정고시 3명으로 총 48명을 배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3위를 유지했어요. 행정고시 19명, 외무고시 12명 등 주요 고시에서 두 자릿수 합격자를 배출한 게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발표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2위를 차지한 고려대학교는 행정고시 38명, 기술고시 12명, 외무고시 18명, 입법고시 6명, 법원행정고시 4명으로 총 78명을 기록했습니다. 5대 고시 전부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유일한 대학이에요. 연세대 48명, 고려대 78명. 차이가 무려 30명입니다. 30명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연세대 합격자 수 62.5%예요.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차이죠. 특히 행정고시를 보세요. 연세대 19명, 고려대 38명. 정확히 2배 차이입니다. 외무고시도 연세대 12명, 고려대 18명으로 6명 차이가 나고요. 고려대가 연세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 분석이 있지만 고려대가 전통적으로 행정고시에 강하다는 점, 법대와 정경대가 탄탄하다는 점 등이 꼽힙니다. 실제로 고려대는 행정고시에서만 38명을 배출하며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1위는 당연 서울대학교입니다. 행정고시 42명, 기술고시 15명, 외무고시 17명, 입법고시 9명으로 총 8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어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위입니다. 서울대 83명과 고려대 78명의 차이는 5명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죠? 하지만 서울대가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행정고시 42명, 외무고시 17명, 기술고시 15명 등 모든 주요 고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5급 공채 합격자 출신 대학 순위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동국대는 행정 2명, 기술 1명, 외무 1명, 입법 1명으로 총 5명을 배출했어요. 반면 건국대는 기술 1명, 홍익대는 법원행정 1명, 경희대는 행정 1명 뿐입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외대는 특히 외무고시 8명으로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전체 17명입니다. 중앙대는 전 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13명을 배출했고요. 한양대는 특히 기술고시 11명으로 공대 강세를 보이며 총 26명을 기록했습니다. 성균관대는 행정고시 15명을 포함해 총 37명을 배출하며 4위를 차지했어요. 연세대는 행정 19명, 외무 12명 등으로 총 48명을 기록했고요. 고려대는 행정 38명, 외무 18명으로 총 78명을 배출하며 연세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행정 42명, 외무 17명, 기술 15명 등 모든 영역에서 1위를 기록하며 총 83명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5급 공채 실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 학교의 학업 수준, 학생들의 학습 의지, 학교의 지원 시스템을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에요. 서울대가 83명을 배출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고려대가 78명을 배출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반대로 어떤 대학이 1명만 배출한 것도 그 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다르거나 준비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일 수 있어요. 물론 5급 공채 실적만으로 대학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공무원보다 기업을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대학원 진학률이 높을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고시 명문이 어디인지는 이 숫자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터넷에서는 건대는 외대를 넘어섰다고 외치지만 최소한 5급 고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란 사실, 건대 1명과 외대 17명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지, 연세대 48명과 고려대 78명의 차이. 이 숫자들은 각 대학의 5급 공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료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누군가를 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서울대가 행정 42명, 외무 17명, 기술 15명으로 1위인 건 사실이고 고려대가 행정 38명, 외무 18명으로 2위인 것도 사실입니다. 연세대가 행정 19명, 외무 12명으로 3위인 것도 사실이고 건국대가 기술 1명밖에 배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서울대 학생은 서울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고 건국대 학생은 건국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학교가 5급 공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현실 인식은 정확해야 해요. 고려대는 행정고시에서만 38명을 배출했습니다. 이건 연세대 행정고시 19명의 2배예요. 외대는 외무고시에서 8명을 배출하며 이 분야 최강자임을 증명했어요. 한양대는 기술고시 11명으로 공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각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보여줍니다. 감정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데이터를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2025년 5급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출신 대학 순위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팩폭 올림픽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